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신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이던가 16회차죠. 16번째 시간. 신금은 경궁과도 같은 뜻도 있지만 완성된 보석으로 광명과 빛남의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스스로 착각에 사로잡혀 자기 주위로 흐르기 쉽고 사주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불평이 많고 성격이 까다로우며 변덕스러운 점이 숨어 있다. 신금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니 무사람들의 유혹에 심해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변색하기 쉽다. 변색이 되면 너무나 천한 곳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지나친 결벽과 정직한 마음으로 인해 사회를 싫어하는 염세증이 있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고난의 장애물이 번번하게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독신자나 수도자가 되어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아름다워 미인이 많이 나오지만 성격상 외로움이 따른다. 사주 구조가 바르면 때 묻는 것을 싫어하며 말과 행동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가려서 사귀며 까다롭고 냉정하다. 잘되면 크게 성공하고 못되면 천한 직업을 갖는다. 이렇듯 기복이 심한 것이 흠이다.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또는 짙고 검은 구름에 비유하고 지상에서는 익은 과일이나 곡식, 씨앗 또는 보석, 철에 비유하기도 한다. 신금의 총론. 신금은 어느 계절에 태어나더라도 값진 보석, 종자, 완숙한 과일이나 물건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에 의한 변화가 계수 다음으로 많다. 아름다움을 선망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항상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인정욕구 때문에 남과의 융합이 힘들다. 사주 구성이 다른 일주보다 까다롭고 성격상 고통이 많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부부 인연이 약하다. 신금이 용신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해진다. 본래 사람을 사귀기도 까다로운데 사주의 가치가 높아지면 더욱더 심해진다. 신금이 사주 어디에 있더라도 까다로운 성격을 갖는 성향이 있다. 오히려 기토가 나타나 신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까다로움이 줄어든다. 여름에 경신금이 임계수를 만나면 구름으로 본다. 경금은 많이 깔린 구름이고 신금은 짙게 깔린 구름이다. 밤에 신금이 정화와 같이 있으면 하늘에 떠있는 별로 본다. 또한 경금은 씨앗의 껍질이고 신금은 씨앗의 핵에 비유된다. 씨앗의 껍질은 상처를 받아도 발화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씨앗의 핵은 상처를 입으면 발화를 하지 못하니 신금은 상처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신금은 임수로서 씻어줌을 가장 기뻐한다. 그러므로 몸을 씻고 깨끗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완성된 제품이니 정화로 상처를 주거나 녹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신금이 상처가 나면 정화가 병화의 도움을 받아 다시 녹여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니 역시 좋지 않다. 이미 완성된 물건을 다시 녹여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려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후 다시 노력하여야 하니 많은 고통을 이긴 후에야 성취를 이룬다. 조우로서 화를 쓴다 하더라도 신금이 상처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살펴 사주의 가치를 결정한다. 신금의 가치 척도는 강함과 나의 약함이 아니라 얼마나 빛나는가에 달려있다. 개수로서 광택을 낼 수 없으니 같은 물이라도 임수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사주가 탁해진다. 그에 따른 행동도 경박스러울 수 있다. 기토, 신금, 개수 이렇게 있으면 개수가 나타나고 기토가 있어 깨끗하지 않는 사주 구조가 된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자신의 언행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타인의 잘못을 보면 따지고 질타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기토, 신금, 임수. 위의 예와 시간이 다르다. 시천간이 다른 거죠. 신금 일주는 임수가 나타나며 사주 구성이 위 예보다 좋게 된다. 신유, 신해, 신축. 가을과 겨울의 보석, 힘이 있는 가을에 태어나야 신금이 바르게 사용된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화의 기운이 약해진 후에야 신금이 힘을 발휘한다. 완성된 금은 가을에 태어나야 귀해진다. 신묘, 신사, 신미. 봄, 여름의 보석. 쉬고 있는 상태로 볼품없는 사주가 많다. 비록 좋은 사주 구조를 이룬다 하더라도 고난이 많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주 구조가 되면 신금일주는 빛나기를 좋아하므로 화류계나 유흥업에 인연이 많아질 수 있다. 봄과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아직 작고 연약하여 완성된 물건이라도 작은 물건으로 비유되어 작은 보석, 값이 싼 보석이 된다. 봄과 여름에는 나무를 길러야 하는 계절인데 신금이 초목을 자르려 하니 모두가 다 싫어한다. 이로 인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 반대 계절에 태어난 경우로 대세를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적다. 신금일주가 여름에 태어나면 신금이 녹아내릴 우려가 있으니 혹여 본성을 잃을까 염려스럽다. 신금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건드리면 떨어질 정도로 완숙된 과일이 나무에 달린 것과 같아 이별과 슬픔의 의미가 있다. 1, 2월은 신금이 약한 반면 목은 매우 왕성한 계절이므로 간목이 있는 것을 신금이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계절에는 간목이 무토를 억제함으로 반겨야 약으로 쓴다. 또한 간목은 신금이 개성에 해당하므로 마치 돈으로 나쁜 우의 접근을 막는 모습이다. 다만 봄철에 가불목이 나타나면 조상의 기복과 변화가 많은 집안의 자손으로 본다. 이는 봄철에 싹이 잘려도 다시 자라나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목은 재성이므로 재물의 풍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봄에 갑을목이 나타나면 과일이나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므로 신금은 날카로운 연장이나 칼로 작용한다. 봄철에 갑을은 싹의 형태이므로 신금이 싹을 밑동까지 잘라버리는 것이 되어 나쁘다. 이러한 현상은 을목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태어나면서 집안이 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왕하고 수로 상생이 된다면 상처를 받지 않으니 부자의 운명으로 살 수 있지만 마음고생은 한다. 또한 을목은 간목처럼 무토를 극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지에서라도 을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을목은 신금에게 좋은 점 없이 나쁜 점만 주기 때문에 을목을 반기지 않는다.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신금은 사계절 모두 병화를 좋아한다. 빛나는 보석을 병화가 광채가 나게 하니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단 옆에 붙어 있으면 병신합이 되어 병화의 작용을 못하게 하므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여름철에 화가 왕성할 때는 임수로서 조우해야 한다. 겨울에는 조우용으로 병화를 반기나 가까이 있으면 합이 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사주 구성이 너무 추우면 합이 좋을 때도 있다. 병화가 멀리서 비추고 있으면 신금은 병화의 빛으로 인해 마음껏 광채를 발휘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한 운명이 된다. 그러나 병화 일주에게 신금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작용을 하므로 병화가 싫어한다. 병화가 좋은 작용을 하면 저명한 사람이 되고 나쁜 작용을 하면 악명만 떨치게 된다. 병화 임수, 신금 임수. 좋은 명에 신금이 임수에 씻겨
의에 씻겨진 상태에서 병화 태양을 만나니 보석처럼 빛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병화가 신금과 떨어져 빛을 내주며 귀한 사주구조가 된다. 병화, 정화, 신금, 정화. 신금이 병화와는 떨어져 있지만 옆에 경금의 정화에 의해 녹고 있는 상황인데 병화까지 합세하니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나쁜 생각이 된다. 봄, 여름에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신금은 보석이 되고 가을, 겨울에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별에 비유되기도 한다. 병화가 신금과 가까이 있으면 명예가 짧고 멀리 시에 있으면 늦게까지 명예가 있다.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완성된 보석을 다시 녹이려는 상황이 되니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할 수도 있다. 특히 여름에 병정이 나타나면 성질이 못되고 포악해진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다. 단 겨울 조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완성된 그릇을 다시 땅에 묻으려는 경우가 되어 불평불만이 많다. 신약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토에게 의지하기는 하나 빛남을 좋아하는 신금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흙 속에 묻혀있는 상황이므로 나쁘다. 더욱이 신금을 씻어 빛을 뽐내도록 구성된 사주에 임수가 있거나 운에서 임수가 오더라도 무토 때문에 극을 당하여 임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정화가 있을 때 신금이 녹아 상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무토를 사용한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사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상과 뜻은 높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며 자신의 기량을 펼쳐질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나타나면 무토를 극하게 된다. 마치 묻힌 보석을 다시 파내어 밝은 세상에 내놓게 되는 모습이 되어서 좋다. 이때는 무토가 병이 되고 간목이 약이 되어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본래 사주 내에 병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 함께 있는 사주구조를 아주 좋게 본다. 무토, 간목, 신금, 임수. 그러네. 간목이 흙 속에 무토에 묻힌 보석 신금을 다시 파내고 시간에 임수가 이를 씻어 광채를 내어주는 아주 좋은 사주구조이다. 초년에는 재능이 감춰져 있다가 청중년의 간목운에 재능이 개발하여 말년 임수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주구조다. 간목, 무토, 신금, 임수. 위의 예와 비슷하나 신금이 바로 옆에 병인 무토가 있다. 가까이에 병이 있으므로 간목의 완전한 약의 역할이 위의 예보다 약하다. 간목임수, 신금, 무토. 젊었을 때는 약인 간목이 있어서 좋으나 말년에는 병인 무토가 있다. 높은 산 중에 묻힌 보석이 되어 말년이 외롭고 고독하며 고달프다. 약으로 작용하는 간목이 병인 무토를 잘 제어하지 못할 때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땅에 묻히게 되니 좋은 사주구조가 될 수 없다. 무토가 나타나면 먼지가 묻은 보석이 되어 더러워져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 무토는 먼지가 아니고 습기와 한기를 막는 역할을 하니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 정화, 무토, 신금. 겨울에 무토는 신금이 얼지 않게 하고 임계수의 접근을 막으며 정화가 나타나도 상처받지 않고 온기로 도와주니 좋다.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 들판이나 길거리에 떨어진 보석에 비유되어 천한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다. 기토는 습기가 있어서 먼지를 묻지 않고
신금이 정화에게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기토는 낮은 곳에 있는 토이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을 갖거나 사람은 비록 똑똑하더라도 행동은 천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신약일 때는 부득이 토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인 무토보다는 기토를 선호한다.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사주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정화가 와서 불로 녹이려 할 때 기토가 보호하며 오히려 보존되어 좋은 작용을 한다. 기토는 화가 강한 경우 무토로 변화하기도 하나 무토보다는 나쁜 작용이 약하다. 기묘, 기사, 신사 땅에 떨어진 보석이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가정 불화와 구설수가 일생 동안 계속된다. 성격이 까다롭고 자기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허영과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 외도를 한다. 그러나 기토가 나타나도 상생이 되는 사주구조를 형성하면 좋게 본다. 병기 신임 화생토 토생금 수생금 금생수 이렇게 천간의 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귀한 운명이 된다. 신약일 때는 신금을 돕고 키우는 의미로 무기토를 용신으로 사용한다.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신금 옆에 경금이 있으며 거친 원광석과 기금속을 함께 섞어 놓은 모습이어서 신금에게 상처가 나고 깨어질 우려가 있다. 사주에 경신금이 많이 나타나며 수술을 많이 하게 되거나 몸에 상처가 많다. 그러나 정화가 함께 나타나며 깨어진 그릇을 다시 녹여 만드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좋게 본다. 금을 제외한 다른 오행은 때에 따라서는 모두 비겁을 쓸 수도 있으나 신금은 경금을 만나며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빛나는 보석을 거친 용광석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되므로 싫어한다. 다만 신약한 봄에는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도움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즉 일단은 도와주거나 나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는 관계이다. 따라서 인복이 없고 친구나 형제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신금일주 옆에 경금이 드러나 있으면 광석이 되므로 녹여서 다시 만들어야 바른 사주구조가 된다. 고난이 많은 뒤에 성취를 이룬다. 경금과 신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처가 나지는 않으나 쓸모없는 경금이 있어 필요한 글자가 올 자리만 차지하니 나쁘기로는 마찬가지다. 경임신 신금과 경금 사이에 임수가 있어 상처는 나지는 않으나 운에서 경금운이 오면 상처받는다. 신경 신금일주가 경금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 완성된 물건이 깨어진다. 신신 신금이 오면 경금처럼 많은 상처가 생기지는 않으나 기금속끼리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되니 싫어한다. 특히 겨울에 신금을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매서운 추위를 더욱 심하게 만드니 싫어한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신금은 임수를 만나며 항상 깨끗이 씻어주고 광택을 내어주니 매우 반긴다. 가을과 겨울의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으로 본다. 이때 임수는 기름의 의미도 가지므로 완성된 보석에 기름을 칠하는 모습이 되니 더욱 빛난다. 따라서 봄과 여름의 신금일주가 임수를 만나며 귀한 운명으로 살고 가을과 겨울의 신금이 임수를 만나며 더욱 귀하고 가치가 있다. 다만 겨울에 얼어버리면 보석을 씻어줄 수 없으니 얼지 않아야 한다. 이때에는 병정의 온기로 물을 녹여야 좋으므로 정화가 임수가 합의되어도 쓸 수가 있다. 천간에 임수가 나오고 신금이 있으면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천간에 임수가 나오고 간목이 있으면 귀한 운명으로 산다.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개수는 신금을 빛나게 해주는 병화를 가리고, 그리고 임수처럼 잘 씻어주지도 못하고 습기로 얼룩지게만 한다. 뜻은 높으나 마음껏 빛나지 못해 항상 불만이 많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켜 착각 속에 살아간다. 경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폐와 대장에 이상이 있다. 개사, 신축, 개사. 여름철에 신금일주 개수가 천간에 있으나 지지의 화기가 강하고 수분이 매우 적어 약하므로 신금을 씻어낼 수가 없다. 지지의 수가 매우 부족하니 항상 머리가 아프고 가정과 사회생활이 불안하다. 개축, 신금, 개사. 위예와 달리 계절이 겨울이므로 훨씬 좋다. 더욱이 낮에 태어나서 물이 얼지 않아 충분히 씻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개해, 신금. 신금인간이 개해월에 기축시에 태어났다면 겨울 신금에 비록 개수가 있으나 지지의 수의 기운이 왕성하고 화가 없으니 물이 꽁꽁 얼었고 눈보라가 치는 상황이다. 신금을 씻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금이 얼어 부서질 위험이 있다. 사주의 지위가 매우 낮다. 만약 이때 특수한 사주 구조가 형성되면 다르게 본다. 기개신임. 신금을 임수가 씻어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기토가 개수를 극해주니 좋기는 하나 사주의 가치가 떨어진다. 임기신. 신금 옆에 기토가 있어 진흙에서 떨어진 보석이 되고 이를 씻으려 해도 기토가 임수를 더럽혀서 흙탕물이 되니 신금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 신금의 성정과 환경, 계절별 신금. 신금은 제일 먼저 임수를 필요로 하고 다음에는 병화를 사용하되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추울 때는 병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신금 일주는 간목으로 재물을 가늠하고 임수로서 지위와 명예를 본다. 신금 일주에 간목, 병화, 임수가 나타나 있으면 다른 사주 구조를 이루게 되어 좋다. 병화가 있으면 명예가 있고 임수가 있으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 또한 지지에 축진 토가 있고 신흥하고 조우가 되면 귀한 운명으로 산다. 이외에 글자가 나타나면 사주의 지위가 떨어지는 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묘진월. 봄은 약한 신금이 쉬고 있는 시기이며 아직 추위가 남아있다. 우선 병화를 사용하고 따뜻해진 후에는 신약하니 기토로 상생하여 허약함을 보호하고 다음으로 임수로 씻어 광택을 내는 것이 바른 사주 구성이다. 즉 봄철에는 뿌리 없이 신흥하고 병화, 기토, 임수가 나타나야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린다. 병화의 온기를 습한 기토가 이어받아 신금을 가을까지 키워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신금이 기토를 용신으로 사용할 때 간목이 기토를 합하여 제거하면 나쁘다. 간목은 신금이 기토에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하며 합을 탐내면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겉모습과 마음이 다르게 된다. 기토와 임수만 나타나면 먹고 사는 것은 만족스럽다. 기토, 간목, 신금. 갑기합이 되어 나무가 썩어버린 모습의 사주 구성이다. 그러나 신금 옆에 간목이 있어 먼지는 없으니 아래의 예보다 나은 상태이다. 기토, 간목, 기토, 신금.
갑기압이 되어 서로 제 임무를 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 더욱이 기토가 옆에 있어 보석에 진흙이 묻혀있는 상황이 되어 더욱 나쁘다. 지지의 토의 뿌리가 강한지 혹은 간목의 뿌리와 간목을 도와주는 오행이 왕성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 진월은 진토 중에 개수가 있어 화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뿌리가 튼튼하니 좋다. 진토 수의 저장권이 신금이 화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진토 중에 개수가 보호해주고 수의 기운이 천간에 조금만 있어도 뿌리가 되어주니 좋다. 잠깐 멈추겠습니다.